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도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위협에 일치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전제 조건 없이 핵 해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 이후 북한과 협상하거나 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적 제안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시험 이후에는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북한에 보여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게 외교가 준비된 것은 미국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같은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과 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직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ICBM 역량 개발을 위해 추가 시험에 나선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수년째 이 같은 시험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시험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과 매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수 있으며 이 같은 위협에 일치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은 1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에 따르면 미국의 존피함과 한국의 율곡 2함, 일본의 마야함 등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된 구축함들이 모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공해상에서 훈련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해전에서 대함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추적과 미사일 공격 기능 등이 갖춰져 있는 레이더 기반 전투 체계입니다. 앞서 13일에는 미국 태평양 공군이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B-52H를 동원해 한국, 일본의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이 중요성을 강조한 미한 핵협의 그룹의 첫 회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7일 한국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전에 북한 지도자들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모하다면서 미한 양국이 더 강력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성격의 소유자라면서 그는 한층 위험하고 아버지나 할아버지만큼 주의 깊지 않으며 훨씬 무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의 존재 속에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의 이익과도 상충하기 때문에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한층 더 강력한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서울에서 열릴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에 대해선 나토식 핵 공유와 전혀 다른 상황이고 참여국도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북한식 대미 협박이며 심각한 경제난 속에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17일 최근 잇따른 김 부부장의 위협 담화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했던 당초 의도와 달리 미한 확장 억제 강화로 오히려 안보상 불안이 더 커졌고 뾰족한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미한 여론을 움직일 만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환경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미한 확장 억제 수준이 이전과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수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어학과 교수는 북한이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커졌음을 보여줬지만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 정찰기 활동을 트집 잡은 담화를 포함해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4번이나 군사적 공세를 거론하며 위협성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군 연합 사이버 방어 훈련인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17일부터 28일까지 사이버 플래그에 참가한다면서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다국적 방어와 정보 융합 분석이며 이를 통해 연합 사이버 공조작전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미한 사이버 사령부 간 양자 훈련과 상호 전문 인력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사이버 작전 공조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플래그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 주관으로 동맹 우방국과의 연합 사이버 전투 준비 태세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훈련으로 올해는 미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 동맹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와 한국, 싱가포르가 합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접경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이 댐 방류를 하기 전에 미리 통보해달라고 한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거듭 사전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는 장마철 접경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 측에 댐 방류 시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북한 측이 성의 있는 조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전 통보를 요청하는 대상에 관해 구 대변인은 모든 공유 하천에 댐 방류를 통보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로 한다며 특히 2009년 인명사고가 발생한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방류 통보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선 차단으로 통지문을 전달하지 못해 지난 6월 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댐 방류 사전 통보를 북한 측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북한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